자, 요즘 전세로 나온 신축 내지 신축급 빌라 또는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은 부동산 담보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물론 신축이나 신축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신탁 등기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를 보게 되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요.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했다가 혹시 전세 보증금 내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부동산 담보 신탁에 관한 것을 제1부와 제2부로 나눠서 유튜브에 올렸었는데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직접 전화 통화로 상담도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요, 그런 질문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부동산 담보 신탁이 과연 무엇인지를 일단은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담보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되는지, 또 임대차 계약을 굳이 또 하고 싶은 경우에 어떻게 계약을 해야 안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 부동산 담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부동산 중개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리고 특히 이제 특약사항이 중요하죠. 그리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또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만 이 대형 건설사에서 아파트 단지를 신축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 등 이 건설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의 투명성이라든가 소유권 이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에 신탁회사를 끼고 이 분양대금 관리 및 수분양자 불의 소유권 이전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전하긴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등 소규모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에 관해서 설명해 볼 것이고요. 자, 설명의 편의상 제가 이 빌라나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 이것을 이제 빌라 또는 부동산이라고 제가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 계약과 월세 계약을 임대차 계약으로 통칭해서 표현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동산 등기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즉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는 방법이 있고, 또 등기 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열람에서는 프린트 출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주죠. 자, 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거나 열람을 이제 해 봤을 때 이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내지 신탁 등기 또는 담보 등기가 또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근저당 설정 등기라든가 부동산 담보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그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한 전세 내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이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는 것은요, 자,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어요. 이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담보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을 하고, 이 부동산 소유권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넘겨주면 이 신탁회사는 수익권 증서를 발행해주고, 그 위탁자는 그 수익권 증서를 우선 수익권자인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히고 이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따라서 이 신탁이 있게 되면 이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그 부동산을 관리하고요. 자, 위탁자가 소유권이 아니에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소유권자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자로서 부동산을 관리하고, 또 나중에 위탁자인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즉 채무 불이행이 있게 되면 이 채권자인, 즉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환가 요청에 의해서 이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담보 신탁된 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매각, 즉 공매처분 환가해서, 경매가 아닙니다. 공매처분 환가해서 이 우선 수익자인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고 있는 우선 수익권 증서에 의해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즉 대출금을 우선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담보대출 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게 되면은 이 근저당의 경우는 의무경매라는 담보권 실행 경매를 붙이게 됩니다. 즉 경매 절차에 의하지만은 이 부동산 담보 신탁의 경우에는 경매가 아닙니다. 신속한 공매에 붙여서 환가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부동산 담보 신탁에 있어서 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고 있는 우선 수익권 증서를 속칭 우선 수익권 증서라고 하고요. 자, 그런 우선 수익권 증서에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을 기재해야 되는데, 자, 실제 대출 금액의 130% 정도를 기재합니다. 자, 이러한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은 이 근저당에 있어서의 채권 최고액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 담보 신탁 등기가 되게 되면 빌라 등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위탁자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바뀝니다. 즉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즉 그 부동산의 현재의 주인은 위탁자가 아니고 신탁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위탁자가 아니라 신탁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하고 임대차 계약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탁회사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금이나 전세 보증금 또는 그 임대차 보증금, 월세 등은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신탁된 부동산이 굉장히 많고, 또 그 부동산에 대한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탁회사가 다 맡아서 하기에는 좀 업무상 복잡하고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자, 거의 대부분은 이 신탁 원부에는 이 위탁자가 이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서, 자, 중요하죠. 동의를 얻어서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단은 그 위탁자는 임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그 부동산 등기부가 보이죠? 자, 부동산 등기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갑구를 보시면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기 때문에 거기 소유자가 나오죠. 그래서 소유자 윤모모씨로 되어 있고요. 자, 을구에는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데, 자, 을구에는 윤모모씨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 담보대출 금액에 대한 그 채권 최고액이 3억 6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은행의 대출 원금과 그 이자, 경매 비용 또는 반공제 등을 감안해서 이 대출 한도액의 120%를 채권 최고액으로 잡아준다면, 이 대출은 3억 원 정도 받았다는 것이고, 아니면 또 대출 한도액이 3억 원 정도 잡았다는 것이고, 자, 그 3억 원의 120%인 3억 6천만 원이 채권 최고액으로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근저당 설정 등기가 이제 되어 있어도 그 부동산의 주인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윤모모 씨입니다. 자, 다음 화면은 이제 다른 부동산 등기부인데요. 자, 을구를 보시면은 기록상 없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등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근저당 설정 등기가 없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자, 그 위에 이제 갑구가 있는데, 갑구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갑구에 보시면 원래 소유자는 조모모씨로 되어 있는데, 자, 그 조모모씨를 위탁자로 하고 이 생보부동산 신탁, 그 신탁회사이죠. 그 생보부동산 신탁을 수탁자로 해서 이 신탁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이 신탁 원부 번호가 나오죠. 신탁 원부 번호 제 2018-379호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탁에 관한 등기는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가 같은 순위번호를 써서 두 개의 등기를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탁 등기가 되게 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래의 부동산 주인인 위탁자 조모모 씨에서 수탁자인 신탁회사 생보부동산 신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부동산의 현재의 소유자는 조모모 씨가 아니고 생보부동산 신탁이라는 신탁회사인 것입니다. 자, 한편 이제 신탁 등기에서는 신탁 원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탁 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봅니다. 즉 신탁 원부는 그 자체가 등기부입니다. 자, 따라서 이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이 신탁 원부를 반드시 발급받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나 이 신탁 원부는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가셔서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봐야 됩니다. 자, 이 신탁 원부 발급 수수료는요, 기본이 1,200원 정도 되고요. 이 신탁 원부는 장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수가 20장을 넘어가게 되면 각 장당 50원씩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자, 이 신탁원부는 그 위탁자와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주된 내용을 이루게 되고요. 그 신탁계약마다 내용이 다르고 또 신탁원부 장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자, 다음 화면은 제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은 신탁원부인데요. 자, 장소가 총 1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신탁원부 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 몇 호라고 신탁원부 번호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와 그 특약사항도 나오고요. 또 별지도 나옵니다. 자, 설명의 편의상 먼저 별지를 간단히 보겠는데요. 자, 먼저 신탁기간이 나오죠. 제일 위에. 그 다음에 그 수익자로서 우선 수익자 나오고, 그 다음에 수익자가 나옵니다. 자, 우선 수익자는 담보신탁으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이 제1순위 우선 수익권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수익자로서 대출을 받은 위탁자인 조모모 씨가 나오고, 자, 그 밑에 또 주채무자도 그 위탁자인 조모모 씨로 나옵니다. 자, 그 밑에는 이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이 나오는데, 자, 대출을 해준 신협이 제1순위 우선 수익권자로서 우선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은 6억 4,800만 원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이 조금 전에 보셨던 근저당의 채권 최고액과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신협이 주채무자인 그 위탁자에게 6억 4,800만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해서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자, 이제 그 특약사항을 한번 보겠는데요. 특히 이 특약사항 중에서 이 신탁원부에는 제6조, 제 임대차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제1항에는 위탁자는 신탁기간 중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자, 제2항과 제3항은 생략합니다. 자, 그 밑에 제4항을 보시면요. 우선 수익자 및 수탁자가 동의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 보증금은 우선 수익자의 채권 및 위탁자의 수익권보다 우선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자, 우선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우선 수익자 및 수탁자는 이에 동의한다. 자, 동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탁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대출해준 우선 수익권자인 금융기관의 환가 요청으로 이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공매처분해서, 자, 공매처분이에요. 경매가 아닙니다. 그 처분대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자, 이때 그 처분대금에 대해서 그 대출을 해준 우선 수익권자인 금융기관이 우선 수익권 증서 발행 금액을 한도로 대출 원금과 이자 등을 우선했습니다. 우선해서 받아가지만, 자, 그 전에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동의를 얻어서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 보증금을 우선 수익권자인 금융기관보다 우선해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선해서 정산해준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제 반대로 생각한다면, 자, 만약에 이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서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그 세입자가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위탁자에게 지급했다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인정되는 대항력 또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라는 그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담보 신탁된 그 부동산이 공매 처분되게 되면 그 임차인은 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집에서 당연히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우선 변제권도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부동산 담보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그리고 체결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먼저 전세 계약을 보고 그 다음에 월세 계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일단은 발급받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신탁 등기가 되어 있게 되면은 이 신탁 원부는 반드시 발급받아서 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자, 신탁 원부마다, 각 부동산에 대한 신탁 원부마다 신탁 계약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신탁 원부의 내용도 다르겠죠. 자, 그리고 그 물건이 마음에 들더라도 가계약금은 절대 걸지 마십시오. 이 가계약금을 걸어버리면 일단은 내가 한 수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전세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담보 신탁된 빌라 등이 전세 물건으로 나오게 되면 자, 그 전세 보증금은 매매가 내지 분양가와 비슷하게 됩니다. 자, 특히 신축 내지 신축급 빌라 등은 그 인근의 전세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깡통 전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빌라를 신축하는 시행사나 건축업자 그리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자,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해서 그 분양대금 즉 매매대금을 받아서 건축 기타 비용으로 들어간 자금을 빨리 회수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자, 분양이 안 되게 되면 그 분양가와 비슷하게 전세 보증금을 책정해서 전세로 빼고 그 자금을 회수하면 되겠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 그렇게 되면 이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즉 세입자는 그 신축 빌라의 분양가격 내지 매매가격으로 전세 보증금을 주고 입주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 나중에 그 전세 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새로운 세입자가 그 가격에 전세를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즉 전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죠. 새로운 세입자가. 그렇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빼서 이사 가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자, 이 경우에 대비해서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되지 않겠냐고 질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래도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전세 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신탁회사와 전세 계약을 해야 되고 계약금과 전세 보증금도 그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해야 됩니다. 이탁자와 계약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신탁회사와 직접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 이탁자와 전세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위탁자와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전세 보증금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자, 다만 위탁자가 전세 보증금으로 담보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신탁 등기가 말소되는지 여부를 신탁 원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신탁회사 및 우선 수익자인 금융기관에도 미리 전화를 해서 문의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탁 원부의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 신탁 계약을 종료시키지 않고서 신탁 명의를 계속 끌고 갈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기 때문에요. 이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신탁 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것이고, 즉 신탁 계약을 이제 해지하고 그만 신탁 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신탁회사와 이 우선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말소가 되게 되면 신탁 등기가 말소가 되면 신탁 관계가 종료되고 신탁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신탁 등기를 말소 조건으로 이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서가 필요 없고 이 계약금 및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잔금도 신탁회사의 계좌가 아닌 위탁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출은행의 대출 상담사와 상담을 해야 되고요. 자, 계약 당일에 대출 상담사와 함께 그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즉, 그 부동산의 대표의 명판이 들어가는 그 전세계약서를 요구해요. 따라서 이 전세계약은 중개업소에서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요. 자, 그리고 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당해 임대차 계약은 담보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계약으로서 임차인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신탁 원부의 중요사항을 인지하고 이거 계약공인중개사가 보여주고 그걸 설명했으니까 인지해야 되겠죠. 그렇죠? 인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하고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계약이다. 또 임대인은 전세 잔금 당일에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담보 신탁된 대출금을 상환하고 당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신탁 등기 말소 및 임대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등기 신청 비용 납부 영수증 또는 등기 신청 접수증을 임차인에게 교부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 자,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자,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조건 없이 계약금은 반환하되 임차인이 단순하게 변심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 보험 가입에 동의하며 적극 협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특약상에 기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이 신축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 등은 등기상 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게 되면은 그 신축이기 때문에 아직 건물이 준공되기 전이라면은 이 신축 건물에 대한 건물 등기부는 일단은 없겠죠. 그리고 토지 등기부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건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즉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담보 신탁 등기된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에 있어서는 이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가 그 전세를 끼고서 갭 투자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이 전세 계약을 할 때 그 신탁 회사나 위탁자가 아닌 그 수분양자가 임대인이 되어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 신축 분양을 하는 시행사나 건축주가 위탁자이고 수분양자는, 즉 분양을 받은 자는 위탁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신탁회사도 아니지만은 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신탁 등기가 말소되고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게 되면 그때 수분양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즉 신축 빌라에 대한 장래의 주인이 될 사람입니다. 수분양자가. 자, 물론 이 수분양자는 분양대금, 즉 매매대금의 10% 정도만 그 전체 분양대금에 대한 계약금으로 일단은 입금해 놓은 상태일 것이고, 자, 전세계약에 대한 잔금일에 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이제 받아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게 되면은 위탁자는 신탁회사에 신탁해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즉 신탁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 해지와 동시에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도록 하거나 또는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따라서 신탁 등기가 말소되면서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고요. 그때 수분양자가 법적으로 진정한 신축 빌라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수분양자와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자, 위탁자와 신탁 회사와 그 전세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와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위탁자와 신탁 회사에 전화해서 수분양자와 전세 계약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신탁 등기를 말소해 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수분양자에게 그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수분양자가 맞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분양계약서를 보고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계약서 복사본도 당연히 교부받아야 되겠죠. 자, 물론 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약사항을 기재하되, 당해 임대차 계약은 수분양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것과 전세보증금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분양대금 안납과 신탁 등기 말소 및 임대인인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등기 신청 비용 납부 영수증 또는 등기 신청 접수증을 임차인에게 교부하기로 하며, 자,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것을 기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이 신탁계약을 종료시키고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서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 신탁 등기를 말소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한 경우에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 즉 전세 보증금의 잔금 지급일에 전세 보증금으로 위탁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신탁 등기 말소 등기 및 위탁자 내지 수분양자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자, 등기소에서는, 즉 등기 신청을 받은 그 등기소에서는 등기 신청 접수증을 발급해주고, 아까 등기 신청 접수증 잠깐 말씀드렸죠. 그 등기 신청 접수증을 발급해주고 잔금 지급 후 4 내지 5일 후, 늦으면 일주일 후에 신탁 등기가 말소되고요. 그 임대인 내지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일단은 발급받아서
신탁 등기 말소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가 말소되고 임대인 내지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임대인 내지 수분양자가 그 부동산의 주인이 되고요. 자, 그때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그때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 위탁자와 전세계약을 할 때 이 신탁등기 말소 조건이 아니라면 마지막 방법으로 반드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고서 해야 됩니다. 자, 그 동의서에는요, 신탁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승인하며, 자, 승인하며 신탁부동산의 처분 내지 공매 시 공매 처분 대금 중 임대차 보증금 상당액은 임차인에게 먼저 배당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배당함에 동의한다는 내용, 그것이 반드시 들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동의서는 이제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미리 말해 놓고서 위탁자가 전세계약 당일에 그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로 이렇게 팩스로 보내달라고 이제 요구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업소의 신탁회사가 팩스로 보내줍니다. 물론 신탁회사 직원이 동의서를 직접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서가 없다면 그 나중에 위탁자인 임대인이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은 그 담보 신탁된 부동산은 공매 처분되고 그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자의 명도 청구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또 전세 보증금도 모두 날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세 계약을 한 후에는 이 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의 동의서를 교부받고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계약금과 잔금은 신탁회사의 계좌로 입금해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이 방법은 이 신탁 등기가 남아있고요. 또 우선 수익자에 대한 담보 대출금도 남아있기 때문에 되도록 전세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전세 계약이 아닌 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월세 계약도 임대차 계약이죠. 그래서 이 월세에 대한 임대차 경우에도 이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이 보증금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가 그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굳이 신탁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을 신탁회사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위탁자를 그 임대인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임대인을 신탁회사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계약금, 보증금, 월세 등은 신탁회사의 계좌로 이렇게 직접 입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 신탁회사와 우선수익권자인 금융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고서, 이 부분 중요하죠. 사전 동의를 받고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고, 또 계약금과 잔금 및 월세는 신탁회사 계좌로 입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자, 당해 임대차 목적물이 신탁 등기되어 있으며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계약금, 보증금, 월세를 입금하기 위한 그 신탁회사 계좌를 기재해야 되고, 또 동의서도 교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없었다면은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월세 계약 후에 세입자가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자, 정리하자면은 부동산 담보 신탁 등기가 되어 있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그러나 이 물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꼭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은 가계약금은 미리 주지 마시고요. 신탁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고, 또 신탁 등기가 말소되게 되면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좀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